이번 정권은 뭐 하고 있는 거냐? 세금 좀 안 걷고. 그러면 또 국가는 어떻게 해요? 좋아서 세금 걷죠. 그러니까 이 게임의 주체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중간 매개체인데 이 정부가 서민들에게 세금을 뜯어가는 거예요. 근데 잠깐 나를 걸칠 뿐이지. 한마디로 뭐예요? 제로성 게임인 거예요. 국가 곳간에다가 돈만 채우는 게임입니다. 자, 우선 현재 부동산 시장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 및 부동산 규제 정책들로 상승하던 부동산들이 일부 보완 및 하락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린 또 다시 고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뭐야?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면 지금이 가장 싼 타이밍인가? 이런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로 인해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던 분들이나 혹은 갈아타기 수요들이 일부 관망세로 포지션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과연 현재 부동산 시장은 버블인가? 앞으로는 어떤 방향성을 그릴 것인가? 이런 정확한 방향성을 오늘 숨기지 말고 전부 다 공개해 드릴게요. 아주 쉽고 팩트만 추려서 빠르게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는 반복된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과거 부동산 시장에서도 늘 민주당 집권 당시 집값은 하나같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서울 중심지 똘똘한 한 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집값들이 급등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급상승한 파도를 타고 수도권까지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 성장세와 상관없이 부동산만 상승되는 기이한 현상이 나오게 되었죠. 자, 현재 우리나라는 늙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구간으로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죠. 근데 왜 부동산 가격만 올라갈까요? 이런 깊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국가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욱 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즉, 먹고 살기도 바쁜데 집을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한마디로 앞으로는 집을 사줄 수요는 장기적인 관점에선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반대로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4% 이상 올라가는 환경이 온다면요, 집값 상승은 자연스러운 국가 경쟁력을 높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이죠. 마이너스 성장, 장기 저성장, 1% 미만입니다. 이런 경기 침체 시기에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부동산 가격만 상승하는 것은 버블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결국 이런 자산의 거품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죠.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뭔 상관이냐? 경기 성장에 따른 부동산 상승? 그딴 거 나는 모르겠고 그냥 집값 올라가니까 나도 사서 돈 좀 벌어보자,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일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기 성장, 국제 정세, 금융시장 등은 다 필요 없고 그냥 지금처럼 무한정 버블을 끌어올린다면 누군가는 그 대가를 꼭 치러야 합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미친 듯한 버블혈로 형성된 돌연변이 집값, 그리고 언제 꺼질지 모르는 부동산의 가격,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재앙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대물림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무한정 치솟는 집값을 억제하고자 6.27 대책 뭘 발표했어요? 강력한 대출 규제를 통해 시장의 과열성을 잡기로 시작했습니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담보대출 6억이라는 유례없는 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또한 핀셋 규제가 될 수는 있죠. 해당 규제는 서울 중심지에 똘똘한 한 채를 겨냥했습니다. 예를 들어 20억, 30억대 고가 아파트의 주택의 경우 6억 이상의 대출이 나와야 매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6억 제한으로 고가 아파트들의 호가는 하락되고 현재 거래량은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10억대
혹은 10억 이하의 주택들은 비교적 규제 적용을 피할 수 있기에 풍선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로 인해 6억 대출 규제도 일시적인 보합세만 만들 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큰 효과를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부동산을 조금 더 안정화시키려면요, 최소 2가지 정도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보유세를 강화해야 하죠. 타 OECD 국가들 대비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현저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또한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빠른 집값 상승에 대한 혜택을 다 받는 반면 보유세는 낮게 지불하고 있죠. 현재가 이렇게 보유세가 낮다 보니 서울 중심지에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욱 부를 만들어내고요, 서민들은 반대로 더욱 빈곤해지는 양극화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세가 상식적인 선으로 강화가 된다면요, 집값 상승은 그렇게 부럽지만 않을 겁니다. 서민들이 한마디로 집값이 올라간 만큼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다 보니까 부자가 더욱 부자가 되는 현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보유세를 강화할 필요가 지금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죠. 자, 두 번째 규제는요, 다주택자들의 규제를 좀 풀어줘야 합니다. 완화 및 풀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 중과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대출 규제 등을 전면적으로 해지하며 현 시장에 맞게 자율주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방 소도시들의 부동산이 살아나며 자연스러운 전월세 시장의 공급으로 집값 안정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자가 늘어나고 수요자는 축소되니까 당연히 부동산 가격의 버블도 꺼질 수 있죠. 하지만 규제를 당장 풀면 일시적인 반등세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공급자가 증가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죠. 즉, 다주택자들의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자들을 더욱 증가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상식적인 부동산 가격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후속 규제안들이 나오기 전에는 잔불은 끌 수 있지만 산속 깊숙한 큰 불은 진압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정권도 즉시적인 퍼포먼스를 주력하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씨를 뿌리는 규제는 발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로 인해 서울 및 수도권의 인기 지역의 공급 또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죠. 아니, 오히려 사람들은 자꾸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복합적인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는 서울 및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는 쏠림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공급할 주택이 없다 보니 악순환의 고리가 연결되며 서울의 집값 및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죠. 아니다, 너는 잘 모를 거다. 이번 새 정부가 공급을 늘릴 거라고 했다. 그러니까 나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번 정부 새 공급이 뭐죠? 자, 일부 지역의 재건축 완화 및 그리고 가장 큰 것이 4기 신도시 개발을 통해 공급을 확실히 만들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현재 3기 신도시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데 4기 신도시를 추진하겠다. 먼 미래의 이야기죠. 현실성이 좀 떨어집니다. 차라리 보상이 끝난 3기 신도시의 공급 증가 방안을 더욱 박차를 다해 빠른 공급을 제공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안입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4기 신도시, 현실성이 떨어지죠. 거기다 금리 또한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어 자산 가치의 반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이번 2.5%로 동결 진행하였습니다. 내수 경기 악화로 금리 하향을 결정해야 했지만 집값 상승 기류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이번엔 추가 인하를 하지 않고 기존 금리로 동결을 진행하였죠. 하지만 내수 경기가 역대 최악의 상황을 직면한 만큼 한은에서는 추가 금리 하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2%대라는 저금리 여파로 예적금보단 수익형 부동산의 임대 수입이 더욱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은행에다 돈을 맡기는 게 아니라 더욱 수익성이 높은 상가 및 꼬마 건물 투자로 전향하여 수익성 부동산의 가치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 일부 대출 규제, 핀셋 규제죠. 이런 것들이 나왔지만
작은 불씨는 꺼도 큰 불은 진압할 수가 없습니다. 향후 후속적인 규제가 나와야 천천히 불씨를 잡아낼 수가 있죠. 위에서 말씀드린 뭐였어요? 보유세 강화 및 다주택자들의 규제 완화, 이런 정책들이 필수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선 절대 이 큰 불을 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현 정부도요. 이런 정책들은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단기적인 퍼포먼스가 빈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 정부에서도 이런 공급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시키는 정책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 부분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하죠. 자, 우리는 꼭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 인하 및 유동성을 확장하고 있는 현 추세입니다. 한마디로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저금리로 돈을 복사해서 뿌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추경 40조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시장에 풀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만은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대출 및 핀셋 규제를 통해 넘치는 유동성을 간신히 땜질하고 있었는데 결국 넘치는 유동성을 견디지 못하고 이 댐은 무너져 더욱 강력한 집값 상승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화폐 가치는 더욱 쓰레기로 전락되며 실물 자산의 가치는 반등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다양한 게 있겠죠. 비트코인, 주식, 금, 펀드, 부동산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리가 심지어 마트에서 사 먹는 콩나물, 이런 것들, 두부, 계란값 다 올라간다는 겁니다. 돈이 불리니까요. 하지만 현 정부도 자산 가치 상승을 막고자 지속적인 규제 발표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럼 보합 및 일부 하락기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다시 댐이 터져 상승기를 만들어낼 걸로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넘치는 유동성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동산 상승과 하락에 대한 타이밍을 완벽히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똘똘한 자산들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마진이죠. 시세 대비 30% 내지 50%대의 안전마진을 잡아낼 수만 있다면 어떤 하락장에서들도 이겨낼 수는 있습니다. 절대 지지 않는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가장 매력적인 시기입니다. 남들이 관망세로 접어들 때 경매, 공매, 신탁, NPL을 통해 50% 반값에 산다면 누군가의 이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위기를 기회로 바꿔보도록 하시죠. 현재 이 어려운 시점에 살고 계신 우리 대한민국 국민분들, 아버지, 어머니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멘티분들 전부 다 힘내고 파이팅!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앞으로도 저는 숨김없이 부동산의 현 시장과 흐름성과 방향성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전진해보도록 하시죠. JYP님이 헐, 결론이 다주택자 살려달라는 거네요. 좀 그러네요. 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응? 다주택자는 누가 하는 겁니까? 그 서민이 하는 거예요. 서민들이. 보통 가진 자들, 기득권자분들은 똘똘한 한두 채밖에 없습니다. 서민들이 갈아타기를 통해 옮기는 전략이죠. 그리고 공급자가 늘어나야 합니다. 이거를 꼭 이해하셔야 돼요. 막 우리들은 뭐를 하고 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뉴스나 언론에서 다주택자를 때려잡겠다. 취득세를 중과하겠다. 양도세를 중과하겠다. 범죄자다 다주택자들은 이러면서 세금 중과한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 같은 서민들이 보고 그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 듭니까? 와, 잘하고 있다 국가. 그래, 저 다주택자들, 저 범죄자들 세금이나 왕창 걷어라. 저 돼지들 세금 왕창 걷어서 망하게 해버려라. 와, 잘하고 있다 이러죠.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해요? 양도세 중과시켜요. 그러니까 안 팔아버려요. 증여해버립니다. 시중에 매물이 씨가 말라요. 재산세 종부세를 증가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올라간 만큼 세금 내죠? 내가 세금 낸 만큼 월세 가격을 올려받습니다. 임대차 3법 갱신해서 4년 살게 해줬죠. 4년치의 월세 전세 보증금을 올려받습니다. 한 번에. 전세값 폭등, 월세값 폭등 시장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무슨 굴레입니까? 보세요. 국가는 곳간을 채우려고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명분이 없어요. 근데 다주택자에게 한마디로 삥을 뜯으면 국민들은 좋아해요. 그죠?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세금 내요. 근데 내가 낸 만큼 나도 걷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내가 자산 가치 갖고 있는 자산에다가 월세나 전세를 올려요. 그럼 국민들은 이 다주택자 놈들 또 전월세값 올린다. 응? 국가는 이번 정권은 뭐 하고 있는 거냐? 세금 좀 안 걷고. 그러면 또 국가는 어떻게 해요? 좋아서 세금 걷죠. 그러니까 이 게임의 주체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중간 매개체인데 이 정부가 서민들에게 세금을 뜯어가는 거예요. 근데 잠깐 나를 걸칠 뿐이지. 한마디로 뭐예요? 제로섬 게임인 거예요. 국가 곳간에다가 돈만 채우는 게임입니다. 다주택자들이 늘어나야 공급이 늘어납니다. 그래야 수요를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상식적인 지역에 상식적인 부동산이 상식적인 가격에 나와야 해요. 그래야 수요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누가 합니까? 다주택자들 좀 늘려야 돼. 그래야 그분들이 갖고 있는 매물이 가격이 떨어진다고요. 그래야 시행사, 건설사, 건축사 마찬가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다주택자들이 사주니까 공급이 늘어나죠. 근데 이거를 단기적인 퍼포먼스가 없다고 자꾸 억제해오면 폭등하는 집값은 막을 수가 없어요. JYP님 꼭 이거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가 준다고 서울대가 미달나지 않는 것처럼 서울 핵심 지역은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엘리님 맞죠? 수도권 및 인기 지역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대신 인구가 준다고 감소되는 건 뭐겠어요? 부동산의 형질 변경은 할 수 있겠죠. 집합 건물인 아파트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단독 타운하우스의 가치가 높아질 수는 있긴 합니다. 부동산의 형질 변경이 가능한 거지. 집값이 폭락한다. 이거는 사실상 국가가 망했다에 배팅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망한 거에 배팅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보세요 님이 말씀 주신 거예요. 대장님 고민 상담 요청드립니다. 서울 다가구 경매로 받아서 주인 세대 거주 월세 수입 집가 상승 재개발 노리는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결혼 준비 중입니다. 최고. 이게 제일 좋아요. 집합 건물에 삭막한 콘크리트 덩어리에 몇십억 넣어놓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조금 허름하더라도 서울의 노후주택 아니면 단독주택 토지를 다 깔고 앉아있는 거 이런 곳을 리폼해서 내가 실제 거주하고 월세도 받고 향후 집가 상승과 개발 차익을 노린다. 최고입니다. 꼭 투자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경매로 사는 게 제일 좋겠죠? 반값에 꼭 실천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이 어렵다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함께 해드릴게요. 불꽃 파이터님, 불꽃 파이리님, 빌라도 받으면 안 되나요? 자, 빌라를 왜 받으면 안 되죠? 빌라 받으셔도 돼요. 빌라가 뭐예요? 아파트의 대체제입니다. 사람들은 다 아파트 살고 싶죠. 근데 아파트가 너무 비싸잖아.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이에요. 그거 어떻게 삽니까? 당연히 빌라부터 살면서 갈아타기를 통해 아파트로 가는 거죠. 서울 및 수도권에 있는 빌라들은요 가치가 뛰어납니다. 서울 같은 경우 월에 3,000개 이상 팔립니다. 서울 지역에 실거래가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월에 3,000개. 당연히 팔리죠. 그래서 꼭 안전마진 확보된 상태에서 매력적인 빌라 매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지금 역사적인 금액이죠. 40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돈을 많이 벌어서 푼 겁니까? 우리나라가 수출과 무역과 혁신을 만들어내서 번 돈이에요? 아닙니다. 이거 그냥 찍어냈어요.
복사했다고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복사를 해낸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걸 돈 받으면 좋아만 하시면 안 돼요. 15에서 40만원 주는 것 같은데 한 사람당. 그죠? 이거 받으면요 15만원 20만원 받으면 세금 40만원 내셔야 합니다. 나중에 그만한 대가 치르셔야 합니다. 아니 우리 아이들이 40조 갚아야 돼요. 마이너스 통장 땡겨 쓴 거죠. 마통 뚫은 거예요. 국가가 우리 국민들한테 재난지원금 준다고. 쓸 땐 좋지. 갚아야 돼요. 갚아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세금으로 갚고 물가 상승에 따른 세금으로 갚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돈이 풀어나면 자산 가치는 올라갑니다. 돈으로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돈의 가치는 희석될 겁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요. 가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손해를 본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돈을 다른 자산으로 바꿔놔야겠죠. 바꿔놔야 돼요. 아니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콩나물 두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럼 집에 있는 돈 다 그냥 콩나물 두부로 바꿔놓으세요. 콩나물 두부로 싹 다 바꿔놔. 나중에 그거 팔아서 돈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게 더 나아. 그게 내 돈의 가치를 갈리는 것보다 나아. 근데 두부 콩나물을 어떻게 사서 뭐하나의 유통기한도 있고 팔지도 못하는데. 그렇죠? 유일한 재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세요. 토지는 복제가 불가능합니다. 훔쳐갈 수가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임대소득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지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법으로는 조심해야겠죠? 막차는 하면 안 되니까. 경공매를 통해 30% 이상의 안전마진을 잡아낼 수 있다면 기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이니까 꼭 저와 위기 때 준비를 잘해서 성공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라이브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